안녕하세요, 이신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폰 최대 음압 측정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진인데요. 어린이 친구가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마이크로폰 다이아프램에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 그러면 마이크로폰과 입사의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짧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마이크로폰은 과연 왜곡 없이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녹음이 가능한지를 보는 게 바로 최대 음압 측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최대 음압 측정법은 동축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폰에다가 1000Hz 톤을 내줘서 이렇게 마이크로폰에서 녹음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음량이 큰 악기들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한 130dB 정도는 이렇게 우습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130dB 이상, 거의 140dB까지도 이렇게 왜곡 없이 깨끗하게 수음이 되는 걸 일반적으로 목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스피커가 보통 한 120에서 130dB가 된다고 하면 이제 큰 왜곡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스피커의 왜곡률이 마이크로폰 왜곡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1kHz 톤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을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처럼 이렇게 많은 왜곡들이 한 10% 이상의 왜곡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됐습니다. THD라고 부르는 왜곡률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폰을 제대로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C와 같은 국제 표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측정법을 고안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투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DFD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투톤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스피커에서는 1000Hz를 내주고요. 한 스피커에서는 1080Hz를 내줍니다. 동시에 내가지고 이 둘 사이의 차이인 80Hz인 D2 왜곡만 측정하는 방법을 바로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1000Hz하고 1080Hz가 동시에 내주게 되는데요. 어떤 시그널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Hz와 1080Hz를 두 개 내줬을 때 이 80Hz가 얼마만큼 뜨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왜곡률을 정하는 거고, 그게 이제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왜곡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얼마만큼 왜곡이 크더라도 이 왜곡이 바로 80Hz에게는 영향을 없기 때문에 오직 이거는 이 스피커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이 마이크로폰의 왜곡만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제표준에서는 마이크로폰의 어떤 왜곡률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근접 사용 마이크로폰의 경우에는 최대 허용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큰 음량을 내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보컬용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최대 허용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폰 진동반이 클수록 최대 허용 입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개 마이크로폰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보통 130dB 이상, 좋은 것 같은 경우는 135dB 이상도 이렇게 0.5% 왜곡 이대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데요. 콘덴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비싸더라도 다이아프램이 크기 때문에 120, 125 요 사이에서 최대 허용력이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팝스크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녹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레벨이 작기 때문에 작은 소리 녹음할 때는 유리하지만 큰 어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녹음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어떤 동일한 유형의 마이크로폰이라도 마이크로폰 제조사에 따라서 최대 허용 입력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스펙시트에 적혀 있는 최대 허용 입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